이제 상상해보세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일어설 생각만 해도 망설여집니다. 움직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특히 부상을 피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화와 뻣뻣함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운동과학, 제리앵닝 무브먼트 사이언스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의 이동성 저하 대부분은 근육 노화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뇌와 신체 사이의 소통 단절로 인해 발생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 패턴이 희미해지면 뇌는 핵심 근육과의 대화를 멈추고 이 근육들은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을 가장 놀라게 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유연성, 균형, 에너지를 보인 노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동을 멈춘 신경 경로를 다시 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간단한 좌식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고령 의사가 이 방법을 직접 시험했습니다. 6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시험에서 85% 이상이 유연성 향상, 통증 감소,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보고했으며 많은 이들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의사가 의자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매일 단 몇 분 만에 동일한 결과를 얻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는 오늘 역대 최고의 에피소드 중 하나를 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존,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어서 특별합니다. 장비도, 바닥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구나 의자에 앉아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움직임일 뿐이며 이를 통해 다시 자신 있게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많은 제 환자들에게 정말로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뻣뻣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상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성, 편안함, 그리고 몸에서 다시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 듣고 계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니어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 대부분이 약화 때문에 이동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정 관절을 최대 가동 범위로 움직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활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이 끝날 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어떤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것 참 대단한 약속이군요. 그렇다면 오늘 세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 환자들에게 제가 실제로 알려주는 정확한 스트레칭 루틴을 함께 해볼 것입니다.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8단계를 거쳐 움직일 것이며 각 동작이 어떻게 몸과 뇌를 다시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8단계요.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존 동작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저희가 명확하게 시연할 것입니다. 약속하건대 이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해야 하므로 끝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마 전에 79세의 다나카 부인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6년 동안 지지대 없이는 소파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동성 스위치가 고장 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좌식 요가를 단 10일 한 후에 그녀는 편안하게 일어나서 통증이 줄어든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약도, 장비도 없이 오직 통제력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존. 그것이 바로 몸과 뇌를 재연결하는 힘입니다. 자, 곧 첫 번째 스트레칭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사 선생님, 왜 60세 이후의 이동성은 그렇게 취약해지는 걸까요? 그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뇌와 신체 내부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통증보다도 더 미묘한 무언가로 시작됩니다. 바로 연결의 상실입니다. 60세 이후 우리의 신경계,
특히 움직임과 균형을 제어하는 부분이 신호 강도를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와 몸 사이의 소통이 더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근육은 긴장합니다. 그때 하지만 저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합니다. 네, 그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안정성과 통제력을 담당하는 깊은 경로들을 다시 깨우지 못합니다. 진정한 협응력을 재건하기 위해 뇌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정확합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근육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뇌가 움직임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호흡, 자세,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우리는 뇌가 그 시스템들을 다시 켜도록 재훈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작 순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리치료가 아니라 신경치료이기도 하군요. 그렇습니다. 호흡과 자세는 우리의 움직임 시스템의 리모컨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스트레칭을 처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움직임을 재건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관점의 전환이군요.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이기 전에 몸에게 움직여도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뇌가 뒤따르고 몸이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도 우리는 신경계를 재훈련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양발을 땅에 대고 척추를 세운 채 편안하게 앉아야 합니다. 어깨는 이완하고 손은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한 행동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을 자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얕아지고 얕은 호흡은 긴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깊은 호흡은 폐, 횡격막, 그리고 신경계 사이의 소통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미주신경을 재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몸에게 다시 안전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신에 대한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군요. 정확합니다. 매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속으로 인식을 되돌립니다.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풀어줍니다. 단 몇 차례의 호흡 후 어깨는 내려가고 심장 박동은 안정되며 몸은 평온함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기억합니다. 움직이지 않고도 얼마나 많은 평화를 느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는 호흡과 몸을 재연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식 없는 유연성은 단순한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동성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2부, 팔 올리기와 목 기울이기. 일단 호흡이 몸과 뇌를 재연결하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제 부드러운 움직임을 끌어들입니다. 공기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순간 몸은 따를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팔 올리기처럼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움직임은 늑골을 열고 폐 주변의 근막을 스트레칭하며 어깨가 긴장 없이 움직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팔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팔을 위로 올릴 때 늑골 사이의 근육들이 작은 풍선처럼 확장됩니다. 이것은 산소 흐름을 증가시키고 척추에게 길어지도록 상기시킵니다. 팔을 내릴 때 몸은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며 가슴과 심장 주변의 압력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상체 움직임조차 활력을 불어넣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매 순간은 순환계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림프 흐름을 개선하고 어깨의 뻣뻣함을 풀어주며 장시간 앉아있으면 활동을 멈추는 자세 지지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이 나머지
동작 순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확합니다. 상체를 깨우고 혈류를 회복시키며 다음 단계인 정렬을 위해 목과 척추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은 머리 기울이기로 넘어가는군요. 맞죠? 그렇습니다. 머리 기울이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부드럽게 기울일 때 목과 상부를 연결하는 깊은 근육을 늘립니다. 이 근육들은 균형, 협응,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잘 호흡하는지를 조절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목의 이동성은 단순히 유연성에 관한 것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학적인 것입니다. 매번 기울일 때마다 뇌에게 머리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감각 수용기, 즉 고유 수용 감각을 자극합니다. 그 수용기들이 약해지면 균형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재훈련할 때 안정성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움직임들이 실제로 머리와 몸 사이의 소통선을 재건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여러분의 자세는 뇌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신경계는 다시 자신감을 느낍니다. 목의 긴장을 줄이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지어 집중력도 향상시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 그런 종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요. 그것은 부드러운 교정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입니다. 유연성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명료함이 목표입니다. 저는 모두가 저만큼 이 내용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다면 계속하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계속해주세요. 3부, 어깨 회전과 목표 자세 내, 존, 이제 목과 척추가 깨어났으니 어깨 회전에 집중합니다. 어깨가 움직임을 멈추면 상부 척추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부드러운 회전은 관절에 다시 윤활유를 공급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목과 등을 안정화하는 근육들을 활성화합니다. 느린 운동조차도 그렇게 큰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매번 회전할 때마다 견갑골을 재설정하여 뻣뻣함이나 두통을 종종 유발하는 압력을 완화합니다. 이것은 몸이 조용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미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때로 별표 골포스트, 자세 별표라고 불리는 자세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가슴을 열고 상부를 지탱하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합니다. 팔이 움직이는 동안 손을 펴고 오므리면서 손목을 강화하고 손가락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컵을 안정적으로 잡거나 떨림 없이 다시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움직임들은 손을 뇌의 운동 중추와 다시 연결합니다. 매번 펴고 오므리는 패턴은 협응력을 재훈련하고 섬세한 통제력을 안정화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운동의 아름다움입니다.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통제력은 가장 작은 근육들로 먼저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균형이 따릅니다. 그 호흡과 어깨 운동만으로도 이미 강력하게 들립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합니다. 한쪽 무릎과 반대쪽 팔을 들어 올립니다.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응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단순한 대각선 움직임은 뇌의 교차 신체 경로를 다시 깨웁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넘어질 때 스스로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바로 그 경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움직임이 아니라 소통에 관한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오른팔과 왼다리가 함께 움직일 때 뇌의 반구들이 다시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경학적 정비이며 균형, 집중력, 그리고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단 몇 번의 부드러운 반복만으로도
몸이 하나의 조각처럼 움직이는 방법을 상기시킵니다. 일리가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들이 약해짐에 따라 몸은 뻣뻣함으로 보상합니다. 그것들을 재건하는 것은 더 부드럽고 더 자신감 있는 부담 없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엉덩이를 엽니다. 발을 더 넓게 벌려 부드러운 좌식 여신 자세처럼 앉는 것은 내전근을 이완시키고 엉덩이와 허리의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이 부분들이 장시간 앉아있는 것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영역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차이는 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엉덩이가 열리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재정렬됩니다. 등을 길게 유지하면서 약간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도 자세를 지지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움직임을 위한 토대를 다시 깨우고 있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자세에서 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 측면 스트레칭은 늑골을 확장하고 허리를 강화하며 완전한 호흡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각 동작이 이전 동작을 기반으로 쌓아 올리는 것 같군요. 그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모든 스트레칭은 다음을 준비합니다. 호흡에서 협응력, 자세, 균형에 이르기까지 몸은 다시 분리된 부분이 아닌 연결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엉덩이와 척추를 통한 그 흐름이 정말 놀랍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 제 요가 경험에 따르면 다음은 전사 자세일 것 같습니다. 4부, 좌식 전사 자세와 마무리 정확합니다. 존, 이제 다리에 힘을 다시 가져오지만 통제되고 지지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의자의 모서리 쪽으로 살짝 돌아서 한쪽 다리는 앞으로 두고 다른 쪽 다리는 뒤로 뻗습니다. 이것은 좌식 버전의 전사일 자세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그 접지된 서 있는 힘을 느끼는 거군요. 맞죠? 정확합니다. 이 자세는 뻗은 다리의 고관절 굴근과 허벅지를 스트레칭하는 동시에 코어에서부터 안정화하는 법을 몸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균형이나 앉아있는 것으로 인한 뻣뻣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특히 강력합니다. 일어설 때 불안정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엉덩이를 정렬하고 팔을 귀 옆으로 부드럽게 들어 올림으로써 우리는 자세를 재훈련하고 척추를 강화하며 가슴을 엽니다. 이는 6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마치 몸이 다시 자신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 팔을 어깨 높이로 내리고 앞쪽 손 위로 부드럽게 시선을 돌리면서 좌식 전사이 자세로 척추를 통한 부드러운 회전을 추가하고 코어와 다리를 통한 안정성을 장려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유연성이 아니라 인식과 균형에 관한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움직임은 힘과 고요함을 통합합니다. 앞다리는 지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뒷다리는 길어지고 어깨는 열립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몸은 접지된 힘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반대쪽도 반복할 수 있겠군요. 맞죠? 그렇습니다. 항상 균등하게 움직이세요. 몸의 양쪽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동작 순서를 반복하세요. 그것이 이동성과 통제력 사이의 완벽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움직임이 다시 우아해집니다. 안정되고 열리고 자신감 있게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움직임으로 넘어갈까요? 네, 여러분. 마지막 동작을 하기 위해 단 1분만 더 머물러 주세요. 의사 선생님, 계속해 주세요. 자, 우리는 시작했던 곳, 인식에서 마무리합니다. 의자 끝에 앉아서 엉덩이에서 살짝 앞으로 접고 척추를 길게 유지하면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의자 자세의 좌식 버전입니다.
그러니 단순해 보이지만 조용히 강력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허벅지를 강화하고 무릎을 지지하며 등 근육이 부담 없이 정렬을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것은 서지 않고도 하체 근력을 재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신 재설정처럼 들립니다. 안정성, 자세, 호흡이 모두 하나로 합쳐지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허리가 아닌 엉덩이에서 접는 것입니다. 그 작은 디테일이 몸이 올바르게 움직이도록 훈련하여 척추를 보호하고 상체와 하체 사이의 협응력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우리는 다시 똑바로 돌아옵니다. 네, 천천히요. 그런 다음 팔을 다시 한 번 들어 올립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내리면서 내쉬며 시작했던 방식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그 마무리감이 의도적이고 거의 명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호흡들이 우리가 해낸 작업을 봉인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현존함을 회복시킵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저항을 풀어줍니다. 그것은 이동성이 인식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방식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움직임은 작지만 각각은 뇌에게 별표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별표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전체 수련이 목표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놀랍고 그것을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법을 기억할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신뢰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의자와 몇 분의 고요한 시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하세요. 그러면 이동성이 어떻게 개선되고 순환이 증가하며 수면이 깊어지는지에 놀라실 겁니다. 놀랍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아직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에피소드를 완주하셨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기를 바랍니다.